으로 우리가 부법하는 거를 이제 그 활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남자 1964년생으로 나와 있죠. 남자 음력으로 1964년 4월 17일 하시생. 사시에 태어난 사람을 평생 사족을 볼 적에는 사시생으로 하고, 만약에 사시에 어떤 사람이 이 점을 보러 왔다 하면은 사시라고만 여러분들이 적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를 자평명리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서 한번 적어 보세요. 천지만수가 어떻게 나오죠? 1964년 갑진년에 4월 17일 기사월에 정축일에 그래서 하시니까 을사시 이렇게 되죠. 천지만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김혜지 천지만수 어떻게 나와요? 지난 시간에 푸른 게 있잖아. 4하고 1. 천만수가 4, 지만수가 1이 나오죠. 천만수, 지만수 1. 자, 여러분들이 육시를 먼저 뽑아보세요. 1과 8문화가 8개 된 게 나더라도 육시를 먼저 뽑아보세요. 자, 세궁은 어디입니까? 세궁. 일지가 축이죠. 축은 12지지 정궁 이상의 간궁에 떨어져 있죠. 간궁에다가 우리가 세일을 붙이는 거예요. 자, 금생수가 들어가니까 중궁에는 뭡니까? 요거는 상관이 들어와 있죠. 상관. 그 다음에 여기는 겁재가 들어와 있고, 요거는 편인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재기가 들어오고, 정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화극금, 그는 음으로 봐야 되니까 이거는 정관이 되고, 이거는 관귀가 되겠죠.
육신만 먼저 붙여보세요. 육신. 자하고 해. 그 다음에 오하고 사는 음양이 바뀐다는 거. 뭐 여러 이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일육수가 음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칠화가 음양이 바뀐다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사진처를 표시를 해보면은 연지가 진토죠. 그래 여기가 연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연지. 월은 사죠. 같이 월이 떨어지죠. 월지. 그 다음에 시지도 같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 세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요 손궁이 천반수가 10이고 지반수가 5예요. 그러면 세궁이 9 경금이니까 오토는 저거는 뭐예요? 무술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토생금이 되니까 이건 편인이 들어오는 거죠. 자, 편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부모 문제, 어머니 문제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편인은 흉조, 그러니까 흉암을 동반한 계양문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사진 동처 중에서 연지궁이 선궁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월주궁이 선궁에 떨어지고 시주궁이 선궁에 떨어져요. 사진 중에서 세 개가 전부 다 선궁에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겸황이 되고, 물론 그 선궁은 목궁인데 목에 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망이 돼 있고 연지, 월지, 시지가 전부 다 동에서 밀어주니까 저 편인은 굉장히 왕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문제가 들어오느냐? 이 사람은 정인이 본어머니로 봤을 적에 편인은 뭐예요? 서모로 보는 거죠. 부모가 이혼했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할머니가 두 번이다. 혹은 어머니가 두 번. 어머니가 두 번이라면 이혼을 한 거죠, 부모가. 그런 문제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편인이라는 것은 흉조를 동반한 계약관계다 했으니까 편인이 왕한 사람은 평생의 문서를 자기 앞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문서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항상 닥쳐오게 돼 있어요. 문서가 왕하면 그런 문제가 들어와요. 정인이 왕하면 편인으로 판단해주고, 편인 자체는 왕했을 적에는 뭐냐? 관계를 끌어와서 관계를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고 질병이 계속 다발하겠구나. 일생에 여러 번 들어오겠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서로 인해 가지고, 문서 계약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비, 다툼, 관제, 구설이 동반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동반하는 건지 아시겠죠? 집안수가 왕한 거, 집안수가 왕한 게 사길신, 사길신이란 뭐예요? 정제, 정감, 그 다음에 식신, 정인, 그거를 우리가 육신 중에서 대체로 이제 사계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비견겁제 빼고 이제 사흉신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 궁이 왕하냐, 약하냐, 그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천만수, 지만수가 겸황이 되어 있는 자, 천만에서 집안을 생해주느냐 하는 판단을 또 두 번째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궁에 해당되는 거는 동하고 있는 거예요. 연지, 월지, 일지, 시지만 동한 게 아니고 중궁은 중궁 자체로 이미 동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는데, 책에 따라서 굉장히 설명이 달라요. 중궁 어떻게 판단하느냐? 천반이 금이죠. 금이고 집안이 일수죠. 금생수에서 천만이 집안을 생해주는데, 중궁의 궁은 뭐예요? 토궁이죠.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다르지만은 중궁의 천집안수는 궁하고는 같이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풀어놓은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을 보면은 궁은 토궁인데 토국수 해가지고 일수가 극을 받아서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책도 있고, 여러분들은 후자의 개념으로 판단하세요.
물론 중궁은 금하고 수가 어떤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금생수로 해가지고 집안적 일수가 왕하지만은 중궁은 토궁이니까 토의 극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오는 것이 더 정확하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태월구성을 우리가 붙여 나가 보자고요. 그러면 4월 17일은 동지서부터 하지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양동국입니까? 음동국입니까? 양동국에 해당이 되죠. 양동국은 간궁에서 갑자를 기해라 했어요. 간궁은 요거는 양의 궁이고 곤궁은 음의 궁이에요. 그래서 양둔국은 양의 궁인 간궁에서 갑자를 기하고 음동국은 음의 궁인 곤궁에서 갑자를 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구궁 정의로 상위로 순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갑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병호, 신미, 임신, 계유. 그렇죠? 갑술, 을해, 병자, 정춘,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의, 신묘, 임진, 계사. 갑옥, 을미, 병신정인,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일,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신유가 8번에 떨어져야 되는데 정축이죠. 정축. 책의 예제는 뭐로 되어 있어요? 64년 4월 17일 아닌가요? 예제가? 4월 12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4월 17일인데요. 뒤에는 변명 90일로 11월 7일이고. 우리는 요걸 들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축이 떨어지는 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병호, 신미, 임신, 계유, 갑설, 을해, 병자, 정축 여기 떨어지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둔국 생이니까 간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국마다 하루씩 유하면서 구궁 정의도상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간이니까 갑자, 그 다음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병호, 신미, 임신, 계유, 그 다음에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여기 떨어지죠. 정축이 일간지가 정축이 여기 진국에 떨어지니까 여기가 태울을 여러분들이 붙이세요. 태울 이렇게 붙이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어떻게 들어가요? 4번에 섭제가 들어가겠죠. 구궁 정조상으로 움직거리니까 여기가 섭제. 그 다음에 5번에 헌원. 헌원. 그 다음에 6번에 초요. 칠 번이 청룡이죠. 천부. 천부. 그 다음에 청룡. 그 다음에 함지. 8번 다음에 9번 함지. 그 다음에 태음. 태음. 그 다음에 여기가 천을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64년 4월 17일 사시생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남자는 우리가 자평명리식으로 일간이 처음에 기문통변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하는 걸 먼저 논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재와 간을 논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64년 4월 17일 사시생을 육신하고 그다음에 그 태율 구성을 부법을 해서 판단을 내릴 적에는 일진궁이 왕하냐 약하냐 하는 걸 먼저 판단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관을 놓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재관. 자 그런데 자 관성에서 지금 초요가 떴죠. 아까 초요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요는 무슨 지신이라고 그랬죠? 네, 초요는 혈광지신이라고 그랬죠. 초요라는 것은 다툼이에요. 다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건궁은 금궁이죠. 건궁은 금궁이니까 집안수하고 집안수 7화하고 구금하고 금하고 서로 상극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물론 천반수가 목생화돼가지고 집안수 생기지만은 궁에서 상극 관계니까 정관궁이 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정관궁은 약하다고 보는 거죠. 잘 보세요. 일진궁은 요 세 궁은 왕이에요. 토생금 돼가지고 왕한데 일진궁이 왕할 적에는 정관궁이 왕할 적은 길하게 작동하는데 전관궁이 약할 적에는 정관의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관궁에 해당되는 게 7화인데 궁하고 서로 다툼이 돼 있죠. 궁하고 서로 상극관계예요. 그 다음에 정관이 뭐가 떴어요? 초요가 들어와 있죠. 초요는 시비, 다툼, 관제, 구설, 살상을 동반한 흉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념 이 사람의 직업, 직장, 직책인데 초요가 떴으니까 직업, 직장, 직책의 변동이 많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무원이라 하면 공직사회, 직장이라 하면 그 직장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가 힘들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걸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제를 봅시다. 정제는 처궁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물을 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안수가 팔목이에요. 요거 태궁은 금궁이죠. 마이너스궁, 그 다음에 건궁은 플러스궁. 그 금극목이 돼가지고 정제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만호가 비교를 해보니까 목생화 돼가지고 집안수 팔목이 천만의 힘을 뺏기게 돼요. 힘이 설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궁에서 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제궁이 왕해요, 약해요? 굉장히 약한 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집안수가 위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육신이라는 것은 일가팔문신하고 같이 인화적인 요소예요. 인화적인 요소라는 것은 집안수를 꼭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집안수가 움직이는 게서 따라다니는 것은 육신하고 일가팔문신장이에요. 그래서 인화적인 요소다. 사람 인자서 사람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그런 그 요소다. 그러면은 집안궁이 왕하다고 하면은 처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안수가 팔목인데 목상화돼가지고 천만에다가 힘을 뺏기게 되죠. 그 다음에 태궁은 금궁인데 금극목 해가지고 궁에서 극을 받게 되죠. 그러면 팔목이 굉장히 손상을 많이 당했죠. 손상을 많이 당했으니까 정제가 온전치를 못하죠. 아, 이 사람은 이혼수가 들어왔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왕하지 못하니까 재물복도 없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태을구성에 뭐예요? 천부가 떴죠. 천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비 다툼을 유발하는 거, 그 다음에 손재를 유발하는 거 전부 다 흉성이라고 그랬죠. 아, 이 사람은 처하구에 연을 없겠구나, 재물도 그게 많이 벌지를 못하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울구성은 홍국기보다 넣어서 같이 설명할 적에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아지더라.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봅시다. 정인이 함지가 들어왔어요. 함지는 색정지신인데 함지라는 거는 요 지자는 뭐예요? 연못 지자죠. 웅덩이죠. 웅덩이에 빠진다는 의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정인은 부모를 논할 적에는 친어머니를 논하는데 친어머니가 구덩이에 지금 빠져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 이 사람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문제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서모에 해당되는 거는 연지, 월지, 시지에 해당돼도 또 겸황이 돼서 왕해요. 아, 얘는 부모가 이혼해서
아버지가 재혼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왔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저인이라는 것을 학문, 그 다음에 지식으로 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주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구나. 그러니까 높은 학문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박사 혹은 연구원 그런 계통으로까지 올라가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죠. 물론 정인국은 겸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궁의 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인국이 너무 왕하죠. 정인국이 너무 왕할 적에는 편인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국도 왕하고 편인국도 왕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인성은 인성이지만 이공계와 연관된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들어가는 거죠. 중궁의 육신 갖고 평생의 직업을 논하는데 중궁의 육신이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은 이공계 예치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뒷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공업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중궁의 상관이 떠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관기라는 거는요, 그 사고 질병을 담당하고 있죠. 관기는. 그런데, 자, 관기에 해당되는 집안수가 왕했을 적에 관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관기는 약할 적에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관기를 생해주는 건 뭡니까? 관기를 생해주는 건 재기가 생해주게 있죠. 그러면 요 관기만 놓고 봤을 적에는 이는 화예요. 이건 목이고 목생화가 돼가지고 천반의 집안수를 생해주고 있죠. 그런데 궁이 뭡니까? 궁이 수에 들어가죠. 수극화가 돼가지고 극을 받으니까 이 화 관기는 천반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궁이 뭐예요? 물구덩이에 지금 불이 앉아 있는 거죠. 그 불이 행사를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그러면 관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관기가 약한데 그러면 관기가 크게 태동을 못 해요. 관기는 시비, 다툼, 관제, 구설, 사고, 질병을 다당하는 흉신인데 약하기 때문에 크게 난동을 부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간은 토궁이에요. 토궁이 집안수 구를 생해주죠. 요 구가 중국의 일수를 생해주죠. 일수가 재기의 삼목을 생해주죠. 그러면 요 재기는 여기 고는 토국이라 약한 것 같지만은 대각선주로 간국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왕해졌어요. 그래서 목생화가 돼가지고 관기국을 생해주죠. 그래서 관기국은 뭐예요? 약변 강의됐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기가 본래 수궁에 앉아가지고 약한 것 같지만은 재기의 생을 받아가지고 관기가 다시 왕해졌다. 그래서 흉암이 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기가 태음을 대동했을 적에는 어떻게? 태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암매지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암암리의 계책을 꾸며가지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관기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관기가 38목이나 50토가 된다면 사고 질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일수나 이화가 들어왔을 적에는 뭐예요? 교묘하게 계책을 꾸미는 거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관에 해당되는 직업을 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성이 왕하고 함절되다고 하니까 학문, 지식, 공부하고의 연은 적겠구나. 또 부모로 놓고 봐서는 친부모하고의 연이 적겠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겁제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겁제궁으로 보면은 금극목이 돼가지고 서로 또 상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태월이 길장이 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돼야 돼요? 형제 자매하고의 연은 크게 나쁘지는 않겠구나 하는 거 우리가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을 논할 적에는 식상을 놓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은 은복이 돼 있죠. 그렇죠? 상관이 둘쳐 나와 있고 식신은 은복이 돼 있죠. 그러면 식신은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거
즉 아들로 논하는 게 식신이고 상관은 주로 딸로 논해요. 책에 따라서는 상관을 아들로 논하고 식신을 딸로 논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음양으로 봤을 적은 지금 식신이 은복이 돼 있죠. 그런 경우는 아들하고의 연이 적다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은복이라는 것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지만은 나타날 적에는 또 나타나서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식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아들과 이 사람과의 연은 크게 자 우리가 육신하고 태울구성만 비교를 했는데 일가팔문시자가 팔계생각을 같이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아까 요 태음은 어느 국에 속하는 길장이라고 그랬습니까? 태음 간궁이요. 네, 간궁이죠. 그러면 간궁은 토궁이에요. 그러면 요 태음이 토궁인데 수궁에 앉아 있죠. 그러면 이 태음의 길한 역할이 반감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섭제라는 거 어디에 들어가요? 섭제는 곤궁에 들어가는 거죠. 토궁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 성질이. 그런데 지금 손궁으로 와 있어요. 손궁은 목궁이에요. 목궁 토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섭제 역할이 어떻게 돼요? 흉암 역할이 또 줄어들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적에는 함재가 무조건 떠서 흉하다, 청령이 떠서 길하다 이렇게만 판단하시지 말고 궁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 줘야 돼요. 요 청령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간궁이 토궁이죠. 그런데 우리가 토궁은 뭐다? 금궁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청령이 태을구성의 정의도는 정의국은 건궁인데 지금 간궁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토생금 돼가지고 청룡이 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길한 것이 더 증폭이 돼 있다. 더욱 길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공이 왕학이 있고 그 다음에 길장이 떴으니까 관기 혹은 재기가 서로 크게 난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일진궁이 왕하니까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일진궁이 약하다고 하면은 온갖 흉암을 다 두드려 맞게 되는데 일진궁이 왕하다 보니까 흉암을 크게 두드려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한 2분 쉴까요? 정리